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수정이 되더라도 기형과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조금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연소법이라든지 방사팬이라든지 미세살수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 피해 대책법들이 있기는 한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과이산업대전 박람회를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방사팬 같은 원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과수원의 기류를 바꿔주면서 또 거기서 이제 뜨거운 바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과수원을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뭐 기계들도 있는 건 봤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이거 다 좋아요. 좋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이제 농작물 가격적인 부분, 뭐 농자재 인상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농가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방사팬이라든지 뭐 미세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조금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영양제나 비료를 살포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리는 이 이사비움이나 바이코자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특정의 제품명이기 때문에 뭐 특정 제품명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뭐 필수 아미노산이나 이런 그 피해 회복을 돕는 이 단백질 생성하는 이런 그 아미노산제 계통의 계열의 영양제를 개화전에 조금 여러 번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개화전 소독 혹은 뭐 개화전에 한 번 치시는 것보다 저기 진짜 그 경북 쪽에 어떤 분은 개화전에 아미노산제만 뭐 10번 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뭐 무조건 많이 치는 게 좋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횟수를 통해서 이 나무의 그 수세를 좀 강화시켜 주시는 게 좋은데 같은 맥락으로 뭐 여기도 요소 치유나 하이스피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질소질 비료를 통해서 꽃눈에 힘을 좀 실어 주시면은 아무래도 약한 놈보다는 조금 힘이 있는 친구들이 그 냉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인공수분인데요. 인공수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제 편리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교배기 종류에 따라서 뭐 많은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이런 내용 다 중요하긴 합니다. 2, 3일 이내 뭐 오전 8시, 오후 4시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건이 되시고 시간이 되시고 좀 인력적으로 가능하시다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면봉을 갖다가 직접 이제 찍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뭐 한 반의 반도 그렇게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면봉으로 직접 그 수분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나 그게 안 되더라도 요런 뭐 교백이나 미스트기, 꽃잔치 이런 것들을 뭐 SS기에 부착해서 농약 뿌리듯이 이제 인공 수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뭐 방법이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꿀벌에 대한 문제, 뭐 냉해 피해에 대한 문제, 수정 수분, 결실에 대한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 수분은 필히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생기신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가온 관리에서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이제 보통 전지전정 많이 하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구정이 지나고 난 시점에서 처음 약을 치시는 시기가 정말 이제 금방 다가올 거예요. 하면 이제 뭐 기계유제도 쳐야 되고 유형압제도 쳐야 되고 이제 약 치실 시간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그 약 치실 시간이 다가오시기 전에 SS기 점검을 조금 꼭 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SS기 구입을 하시고 현재까지 한 번도 뭐 안 열어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뭐 대리점이나 이런 그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맡기시더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흡입량이 부족하면 압력 자체가 조금 안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똑같은 약방제를 하더라도 약액이 묻는 거나 아니면은
잘 이제 부착되는 게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과기나 뭐 거름망 청소 처음에 뭐 일단 SS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약을 많이 부으시잖아요, 그죠? 약을 부으실 때 그 통에 있는 처음 들어가는 뭐 여과기, 그죠? 거름망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교반기를 통해서 이제 희석이 된 다음에 여과기에 있는 또 거름망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죠? 그 여과기에 있는 거름망도 청소 혹은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나가는 분사되는 노즐 쪽에서 요 거름망을 좀 청소를 깨끗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그 농업용수로 대부분 그 약액을 살포를 하시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고압력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미세하게 이런 그 먼지나 아니면 찌꺼기들이 달라붙어서 그냥 칫솔 같은 걸로 해도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물에 불리거나 뭐 어떤 분들은 뭐 토치로 잠깐 끄슬려서 닦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처음 여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과기, 마지막에 이 약액이 나가는 부분에 노즐망도 청소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별로 송풍 RPM이나 뭐 확인비 조절하는 방법, 뭐 이것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것도 처음 SS기 사실 때 그냥 그 조절되어 있는 그 송풍 압력이나 RPM을 그대로 끝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과나무가 이파리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약액이 들어가는 양도 달라야 되지만 이 송풍 RPM이랑 압력도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 RPM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동록이나 사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낮게 시작을 하지만 6월달 이후에 가서는 최소 저희는 한 2,500 RPM 정도 권장을 드리고요. 압력 같은 경우도 뭐 2에서 2.5 정도 바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보다 압력이랑 RPM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양량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치시던 대로 똑같이 치시면 양량 분명히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육기 초반이랑 중반이랑 후반 뭐 다 다르게 조금씩 조절을 해주셔서 살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문제가 없는지 압력은 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 글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똑같은 뭐 SS기 정비도 잘 해주셨고 뭐 약도 처방을 잘 받으신 것 같고 살포도 잘한 것 같은데 간혹 이제 약에 대한 그 방제 효율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농약 자체가 보통 pH가 7.0 이상으로 알칼리성이면 이 효과를 잘 발휘하지 못하고 비활성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충주에 뭐 정수장 같은 데 가가지고 조합원님들과 이제 농민분들과 가끔 이제 재봐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농약을 희석하는 물이 생각보다 pH가 높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상담을 통해서 pH를 좀 낮춰주셔서 약간의 그 약산성에 가깝게 물의 산도를 맞춘 후에 약을 희석하시는 게 약의 그 효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포장은 청결하게 그리고 이상 증상의 원인은 파악을 하고 뭐 살포는 체계적으로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낙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하시는 분들 뭐 전지목, 파세목 다 정리하시죠. 이제 낙엽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여기 나와 있듯이 뭐 검은별 무늬병, 뭐 붉은별 무늬병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뭐 사과관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갈색 무늬병, 그죠? 알반병 같은 것들이나 뭐 전분이 나갑병, 그래서 이파리가 낙엽이 많이 지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떨어져 있는 낙엽에서도 그 포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월동을 하고 내년도에 또 내 과수원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정말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은 파세목뿐만이 아니라 낙엽까지도 다 정리를 해서 포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 과원에서 이런 그 병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낙엽에 대한 정리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정 파세목이나 이런 가지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죠? 네, 불안병 같은 것들을 이제 모르고 자르시는 경우